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 영상을 이렇게 만들게 된 게 스페이스X의 스타쉽 로켓 부분이 성공적으로 테스트를 마쳐서 그 부분 때문에 또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헤비 부스터인가요? 높이가 무지막지하죠. 본체까지 합하면 100m 넘을 텐데 아마 이 로켓 부분만으로도 70m 조금 더 넘나요? 정확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 어마무시한 거를 회수하는데 그것도 놀랍게도 젓가락같이 이걸 딱 찝어서 정말 미친 진짜 대단합니다. 스페이스X의 CEO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뿐만 아니라 스페이스X도 다 같이 하고 있죠.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종종 스페이스X와 테슬라가 뮤추얼 베니핏을 갖겠다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종종 스페이스X 얘기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영감을 받아서 그리고 댓글도 많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게 다 이제 묶여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 DSJ님 감사합니다. 테슬라에서 위 로봇이라는 행사를 했었죠. 거기서 이제 로봇택시를 이제 공개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옵티머스 로봇도 좀 발전된 로봇도 공개를 했는데 그게 좀 말이 많죠. 댓글에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그리고 댓글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 택시의 이제 윙도 타입을 버터플라이라고 이렇게 정정 잘 알려주셔서 구독자님들이 기계적으로 저보다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니까 부족한 저를 이렇게 잘 정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근데 그 댓글에 보면은 이 로봇이 이 원격 조종했다라는 말이 많죠. 비판을 많이 하신 거죠. 뭐 맞는 얘기죠. 기대한 것보다는 적었을 수도 있죠. 완벽히 오토노머스로 움직이면 좋겠지만 그래도 저는 좋은 면을 좀 더 아무래도 테슬라 팬이라서 그런지 근데 테슬라 팬 이면에 더 나아가서 제가 아마 연구자라서 그런 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팔콘 헤비가 아니죠. 이제 헤비 부스터, 스타쉽의 이제 로켓 부분도 그렇고. 왜냐면 이거 엄청 실패를 많이 했습니다. 그 전에 막 폭발하는 것 같고 굉장히 이제 비아냥과 조롱이 있는데 이제는 아예 젓가락으로 찝는 이번에도 실패해서 엄청 비판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결국은 이걸 해내는 이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해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영감을 얻은 거죠. 이 큰 거를 올렸다가 다시 회수하려면은 굉장히 많은 진동과 위치 제어를 로켓을 정말 정밀하게 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그냥 떨어지는 것도 모자라서 젓가락으로 잡는 듯이 머티리얼 그리고 이런 안정화 장치들 저 큰 걸 위해서 정말 이 안전하게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자세를 제어하기 위해서 얼마나 로켓을 정밀하게 분사를 해야겠습니까? 더 복잡한 그리고 시뮬레이션과 공식을 풀어내야 되지만 플러스 실제로도 그게 완벽히 구현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죠. 근데 이걸 결국 이렇게 해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돈을 못 법니다. 이거는 지금 돈을 벌려면은 이제 달에 가서 희귀 광물들을 캐와야 되는데 그 과정에 있는 거죠. 이렇듯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과정, 그러니까 연구라는 거는 엄청나게 실패가 쌓여서 그중 성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미국도 당연히 근데 이제 비판을 많이 하죠. 비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론 머스크도 반대편 사람들이 많고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래도 미국에서는 주류 언론들은 이렇게 비판하지만 그래도 분위기가 그렇게까지는 아닌데 제 채널의 댓글은 엄청나게 비판이 많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국에서는 항상 이제 100% 성공되는 R&D만 하는 문화가 일반 분들에게도 좀 퍼져서 항상 성공해야 돼. 항상 이제 완벽해야 돼. 그런 게 너무 많아서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격 조정한 것은 아마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좀 조정이 휴먼 인게이지먼트가 들어간 것은 제가 좀 찾아보니까 맞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깝죠. 저희 기대보다는 낮으니까요. 완전 자율적으로 로봇도 움직였으면은 진짜 끝내줬겠지만 거기엔 못 미쳤죠. 근데 그래도 저는 좋게 보는 게 로봇을 원격으로 조정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자유도가 워낙 많기 때문에 로봇이 RC카가 아니죠. 좌로가 우루가 이게 아니라 바퀴 조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어시스턴트가 들어갔겠지만
대중들 사이에서 저 많은 로봇들을 풀어내고 그래도 조정해서 이벤트를 마쳤다라는 것에 저는 꽤 높은 점수를 주고 싶거든요. 결국 저러다가 진보를 하겠죠. 아직은 완성형 단계가 아니니까요. 아니 근데 사람들은 특히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비판을 하는데, 그렇게 쉬웠으면은, 아니 로봇 업체가 지금 테슬라 하나만 있는 게 아닌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도 있고 얼마나 많은 로봇 업체가 있는데, 그러니까 테슬라를 떠나서 이 이벤트 자체만으로 보면은 꽤 성공적이었단 말입니다. 이런 거를 왜 진작에 보여주지 않았냐라는 거죠. 뭐 보여주고 나서도 이거 자율적으로 한 게 아니네, 뭐 개입했네. 여러분, 웨이모 택시도 문은 여러분이 여셔야 됩니다. 앱으로 인증받아서 앱으로 그 언럭을 하셔야 되는데, 그리고 웨이모 택시도 아직은 헤드쿼터에서, 센트럴 타워에서 관리 감독을 합니다. 완전히 자율적이면 정말 좋겠지만 그래도 미래의 청사진과 지금 저런 로봇들을 대중들 사이에서 풀어내서 이런 정도의 행사를 했다라는 것에 저는 여전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네. 많은 댓글에 생각외로 비판이 정말 많아서 한국의 저런 R&D 100%, 그러니까 뭔가 트집 잡을 만한, 당연히 트집 잡을 거는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아직 연구 개발이라는 거는 안 되는 걸 되게 만드는 거나 미지의 세계를 가는 거기 때문에 안 되려는 이유를 찾으려면요, 수만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기가 쉽죠, 오히려. 근데 그걸 되게 만들기는 무지무지 어렵단 말입니다. 근데 계속 그런 혁신을 해야지 또 투자도 받고 결국은 궁극에는 완성이 됐을 때는 어마무시한 이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타이밍을 알면 참 좋겠는데 그걸 알기가 어렵죠. 심지어 내부자들도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엔비디아 내부자들이 이렇게 그래프 보면은 제일 많이 판 게 한 4,500불대인데 지금 그거에 그러니까 분할 전이죠. 그거보다 3배 올랐죠. 내부자들도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떠나서도 타이밍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고 기다리는 게 오히려 수익성이 더 높지 않을까. 근데 이건 확률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에 대해서는 당연한 건데 어느 정도 이제 선이라는 게 있는 건데, 좋은 점을 보고 저렇게 될 수 있구나 해서 좀 좋은 점을 부각할 수도 있는데 댓글에 생각보다 너무 많은 비판이 있어서 한국에 이런 문화가 있어서 일반 분들도 그런 게 영향을 받지 않나라는 생각이 전 좀 들더라고요. 100% 완성, 저게 말이 됩니까? 정말 많은 실패가 쌓여야 되는데 그러니 혁신이 점점 없어지죠. 비단 이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도 좀 힘들죠. 그게 이런 문화가 좀 베이스가 됐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아까 말한 주식도 엔비디아 주식도 예로 들었지만 타이밍을 못 맞추지만 결국 이런 것도 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직 돈이 안 되죠. 근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런 걸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궁극에는 결국 해낼 거라는 이런 것 때문에 약간씩 저도 100%는 못 믿겠는데 계속 뭔가 희망을 이렇게 불어넣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쭉 끌고 나가기가 워낙에 비판을 많이 받기 때문에, 미국이라고 그런 일이 비판이 없는 건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또 실무에 계신 분들은 그런 비판을 가할 수가 있죠. 만약에 이제 실패를 좀 허용하게 되면은 돈을 좀, 실패를 빙자한 돈을 좀, 연구비를 방만하게 쓸 수도 있겠죠. 맞는 얘기인데요. 미국에서 실제로도 일어납니다.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현업에서 보면 교수님들도, 그런 교수님들 생각보다 있습니다. 돈을 함부로 쓴다든지 횡령이라든지 그런 일이 있어서 뭐 논문이 철회되고 잘리시거나 뭐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느 정도 좀 과감한 투자가 있지 않으면 연구라는 거는 비판하기가, 원래 R&D는 비판하기가 안 될 이유를 찾기가 한 10,000배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 로봇 행사에 대해서도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쉬웠으면, 진작에, 그러니까 테슬라를 떠나서 왜 아무도 이런 행사를 보여주지 않은 겁니까? 이 정도 규모로 한 행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뭐 제가 이 로봇 전문가는 아니지만, 근데 레딧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풀어낸 쇼를 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해서 그런 부분도 이런 스페이스X의 스타쉽 로켓을 이제 회수하는 이것 때문에 지금 유일하게 스페이스X만 지금 프로핏업을 합니다. 다른 기업들은 손해가 막심하죠. 다 정부의 돈으로 이제 운영이 되긴 하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그나마 지금 돈을 버는 그냥 대단합니다. 결국 궁극적으로는 프로피터블하게 이거 돈 벌기 어렵다고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이제는 스타쉽마저도 저 로켓까지 회수하는 과정까지 왔으니 이대로라면 좀 지연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달에 가서 진짜 헬륨3라든지 뭐라도 가져오지 않을까라는 그러면 거기서 오는 막대한 이익은 진짜 미국이나 스페이스X가 많이 독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근데 가봐야 아는 거겠죠. 근데 비단 미국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이제 중국에 대한 반도체에 대해서 쫓아내면 좀 힘들 거다.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피력했죠. 그리고 그 의견이 맞았고요.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정부의 눈먼 돈이라서 먹고 그냥 파산하거나 그냥 적당히 쓰거나 돈이 줄줄 새거나 뭐 어쨌든 잘 써도 일드가 안 나오는 상황에서 그냥 갖다 쓰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계속 돈을 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실패가 계속 쌓이다 보면 결국 성공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중국 정부가 지치길 바라는데 이제 샤오미는 4나노도 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생산이 중국 내에선 좀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TSMC를 쓰는다는 얘기도 있고 아직 루머들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온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걸 설계한다든지 기획한다든지 그런 것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다 보면 정부가 저렇게 뭐 돈이 줄줄 새든 그냥 투자를 하면 결국 남는 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두려운 거죠. 제가 화웨이의 트리플 폴더블 폰도 양산 문제로 역시 쉽지 않구나.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삼성이 저걸 괜히 안 만든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지만 지금 당장에 그 말이 맞는 거죠. 맞긴 하지만 결국 저런 게 계속 나와서 쌓이다 보면은 폴더블 폰도 중국이 다 먹는 게 아닌가. 아직 격차는 있지만 저런 실패가 시장에 나와서 저 쓴맛도 보다 보면은 이런 게 쌓이다 보면 결국 무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으로 보면은 당장 그래도 성과에 이제 집중하는 게 맞긴 한데 이제 연구자적으로 기술적으로 보면 좀 긍정적인 면도 좀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리고 저런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래도 저렇게까지 구현해 준 게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로보택시나 옵티머스 로봇이 보여준 이런 행사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이렇게 선진국이 하는 거 따라만 해도 충분했는데 요즘은 위너 테이크스 올이다 보니까 좀 혁신을 위해서라면 이런 과감한 투자 그리고 실패를 좀 어느 정도 받아주는 문화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